농도에 대한 문제인데, 농도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잘 배워 놓으면은.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문제 보기 전에 개념부터 알아야 될 게, 농도라는 거. 농도가 뭐 말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농도가 뭐예요? 얼마나 진한지, 그치? 그래서 농도가,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좀 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금을 많이 집어넣으면 훨씬 더 짜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농도. 그러면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농도는 비율을 구하는 건데, 농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어요? 농도 어떻게 구해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그렇죠.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비율을 보는 게 농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이 안에 막 소금이 막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비율을 보는 게 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물. 그러면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이랑 물이랑 합쳐진 전체 양을 말하는 거야. 이 전체 양 안에 소금량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보는 게 농도예요. 됐어? 이렇게 이해됐어? 거기에다가 이렇게만 해도 농도이긴 하지만 농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퍼센트로 바꿔서 계산을 해. 그치? 몇 퍼센트 계산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얘의 단위가 퍼센트로 바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농도는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비율을 보는 거고,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낸다. 근데 사실 이 식을 많이 쓰지는 않을 거야. 정말 중요한 식은 뭐냐면은 소금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간단하게 알려줬죠. 소금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치? 자, 이걸 만드는 방법이 이 식에서 그대로 오른쪽에 소금만 남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뭘 해주면 될까? 첫 번째. 양변에 100을 나눠요. 굿.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100을 나누면은 좌변이 어떻게 되겠어? 100분의 농도 이렇게가 되겠죠. 그죠? 우변이 뭐가 되겠어? 100을 나눴으니까 없어지겠지. 소금물분의 소금 이렇게가 되겠지. 그러면 우변에 있는 소금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양변에 내가 뭐 해주면 돼? 그렇죠. 곱하기 소금물을 하면 돼요. 왜? 곱하기 소금물을 하면은 여기가 없어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물만 곱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소금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00분의 농도에다가 뭘 해주면 돼? 곱하기 소금물 양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소금식이고, 소금물 문제는 얘를 알아야지 다 풀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만 알면 소금물 문제는 다 풀 수 있음. 그래서 알아둬야 돼.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돼요. 이미 외웠나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외웠어? 빨리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컵 안에 소금물이 총 300g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300g이 들어있는데, 농도가 8%래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안에 소금 얼마 들어있게? 이런 거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왼쪽씩 보지 않고.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농도 8, 그치?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 이러면 이 안에 소금 얼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 소금량 구하는 방법. 왼쪽 보고 하면 안 돼. 계속 연습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소금량이 얼마인 거야? 약분해서 얼마? 24가 들어있는 거죠. 됐나요? 다시 한번 할까? 자, 이번에는 여기는 얘가 10%고 여기는 얘가 Xg이 들어있어. Xg의 소금물이 10%가 있어. 이 안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왼쪽 보지 말고 100분의 농도 10, 그죠?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1x,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돼. 빨리 외웠어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됐어요? 요거를, 자, 외우다 보면은 금방 까먹어. 그래서 자주 사용하면서 내가 그냥 익힐 수 있어야 돼. 됐어? 자, 그러면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소금물 문제는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금만 보면 돼. 이 방법을 이용해서. 됐나요? 자, 문제 읽으면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첫 번째 14번
4번이 아니지, 14번이지. 그치? 14번. 28% 소금물 600g 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거야.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28% 소금물 600g 과. 이렇게가 되는 거야. 자, 농도랑 양을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해요. 됐나요? 이렇게? 요거랑 뭐 했대? X% 소금물 200g을 섞었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 할 거야? 뭐 할 거예요? X%짜리 소금물을 200g을 섞었다. 더한 게 되겠죠? 그죠? 더했더니 뭐가 됐대? 22%짜리 소금물이 되었다. 나중에 이거 컵은 안 그려도 돼. 중요한 거는 요 농도랑 g이 중요해요. 됐나요? 그래서 28% 소금물 600g에다가 X%짜리 소금물 200g을 더했더니 22%가 됐어요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문제야. 그러면은 이때 X는 얼마게? 이런 거죠. 요게 상황 정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일단은 대략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28%였는데 22가 됐죠. 얘는 어떤 애야? 조금 연하긴 하겠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얘가 농도가 낮아졌으니까네. 에다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600g이랑 200g을 합쳤어. 22%짜리가 얼마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1단계예요. 상황을 정리하는 거. 됐어? 이해됐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나중에는 이 B컵 빼고 농도양만 정리할 수 있으면 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나는 얘네들의 상황을 다 보지 않고 소금만 볼 거야. 왜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이랑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을 더한 게 어떻게 되겠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이 되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소금식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얘기해봐요. 왼쪽 보지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 얼마? 100분의 28 곱하기 600. 됐어? 그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 얼마? 계속 얘기하면서 연습해야 돼. 100분의 X 곱하기 200. 됐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이랑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을 어떻게 해요? 더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이 된다라고 식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소금식.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 얼마? 100분의 22 곱하기 800. 빨리 립싱크하고 있으면 안 돼. 계속 자기가 연습해야 돼. 이렇게? 소금물 문제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쓰면 식이 완성이에요. X가 들어갔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얘는 계산하기 불편하면 양변에 100을 곱해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계산하기 불편하지가 않죠? 약분하면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치? 그러면 28 곱하기 6 얼마? 6, 8에 48, 6이 12 이렇게가 되겠죠. 그죠? 얘 요렇게 약분하면 얼마? 2x가 되고 여기는 얘 요렇게 약분하면 얼마? 2, 8, 16, 2, 8, 16이니까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168 2항 그치? 그러면은 2x가 얼마예요? 168이니까 얼마? 8이 되고 그래서 x는 얼마다? 4다. 그리고 x는 4 답으로 쓰면 안 되겠죠? 답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다. 혹은 여기서 x라고 구하라고 했으면은 4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집중. 15번. 자, 1문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죠? 빨리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된다고? 1문제.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단위 시간.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또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또는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런 일의 양이 필요하다고. 그치? 걔를 뭐랑 곱하는 거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뭐랑 곱해요? 뭐야? 들은 거야? 만 거야? 이거 그저께 수업한 거 아니야?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 8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래? 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야. 얘가 그러면은 3시간 동안 일을 했어. 그러면 얘가 총 한 일의 양이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3만큼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완료가 됐다. 8분의 3은 1이 안 되잖아. 완료가 됐다를 1로 두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얘가 한 일의 양이 나온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x를 여기다 둬야 되는지 여기다 둬야 되는지 문제를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걔가 직접 한 양이 된다고. 이해됐어? 이 구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를 보면은 어떤 일을 완료하는데 민수는 12시간이 걸렸대. 자,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일을 완료하는데 민수가 12시간 걸렸죠? 그죠? 그러면 얘에서 뭘 할 수 있어? 민수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인 거예요? 12분의 1이야. 얘는 1시간에 요만큼의 일을 할 수 있어. 그치? 이걸 준 거고. 현정이라는 애는 8시간이 걸린대. 그치? 그러면 현정이는 1시간에 얼마씩 일을 하는 애야? 8분의 1만큼씩 일을 하는 애예요. 이해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 두 번째 줄. 민수가 먼저 2시간 동안 일을 한 후야. 자, 민수가 2시간 동안 일을 했다. 그런 식이 어떻게 나오면 돼? 민수는 1시간에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치? 얘가 몇 시간 일을 했어? 이 2시간 동안 일을 했어. 이게 뭐예요? 그렇죠. 민수가 2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야. 그치? 그러면 요만큼이 완성이 됐겠지? 계산하면 6분의 1이야. 6분의 1만큼을 얘가 먼저 완성을 한 거야. 그 이후에 뭐를 했어요? 둘이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함께 일을 했다가 어떻게 나와야 돼? 1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나와야 돼? 1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게 뭐야? 둘이서 동시에 같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그치?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곱하기 얼마?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야 X시간 이거 구하는 거죠. 그래야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식을 어떻게 완성하면 돼? 민수가 먼저 2시간 동안 일을 했고 얘가 먼저 완성한 일의 양. 그치? 민수가 혼자. 그 다음에 얘가 마무리 일을 했다. 둘이 같이 일의 양이에요. 둘을 어떻게 해요? 둘을 더해요. 왜? 이만큼 일을 했고 플러스로 이만큼의 일을 더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일을 끝났다. 어떻게 하면 돼? 일이 완료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한 일의 양, 얘가 한 일의 양 다 합치니까는 일이 끝났다. 일이 됐다. 이렇게 식을 둔다고요. 내가 그래서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계산해 보면은 요거부터 풀어보죠. 그러면 얼마? 6분의 1이 되고 플러스 12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할 수 있어? 최소 공배수 24니까 24분의 2, 24분의 3이야. 더하면 얼마? 24분의 5가 되고 x가 얼마? 1이다. 이걸 푼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6을? 24를 곱해요. 최소 공배수를 곱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양변에 최소 공배수 24를 곱하는 거야. 여기에다 24 곱하면은, 여기다 24 곱하면 얼마? 4가 되고, 여기가 24 곱하면 얼마? 5x가 되고, 요거 실수 안 하게 조심해야 돼. 우변에도 똑같이 곱해야 돼.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하면 같으니까. 1에다 24 곱하면 얼마? 24예요. 그러므로 5x는 얼마야? 4 넘어오면 22 되므로 x는 얼마다? 4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x는 4라고 쓰면 안 돼. 뭐야? x가 뭔데? 일한 시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러므로 답이 뭐다? 4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할 수 있겠어? 정리됐으면은 16번 시작. 자, 16번 개념 설명부터 다시 할게요.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에 뭐 문제에 써있죠. 그죠? 근데 그걸 보면 안 되고,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문제에 들어갔을 때 변화에 대한 얘기를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작년엔 어땠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변화했죠. 그죠? 저번 달에는 어떻게 됐는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이런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게 증가 감소 문제야. 이렇게? 그러면 증가 감소 문제 나오면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표로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얘를. 이렇게? 그러면 표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 16번 문제로 그대로 볼게요. 중학교, 남학생, 여학생, 뭐 작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걔네들의 표를 어떻게 만들어? 여기에서 남학생이 나오고 등장인물, 그죠? 여학생이 나오고, 그러면 얘네들을 합친 전체 인원이 나오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변화를 보니까는 작년에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됐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3 곱하기 3 9칸짜리 표를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표를 만들면 끝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채울 건데 채우고 나서 내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작년 남자 인원이랑 작년 여자 인원을 더한 게 어떻게 되겠어? 작년 전체 인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남자의 변화량과 여자의 변화량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전체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올해 남자 인원과 올해 여자 인원을 더하면 어떻게 돼? 이게 올해의 전체 인원이 된다. 이런 식을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세로로도 가능해. 어떻게? 작년 남자 인원에서 남자 변화량을 더하면은 그게 올해 남자 인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쌤이 x를 둘 때 어떻게 둔다고 했어요? 웬만하면 구하려고 하는 거에 둔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증가감소 문제는 구하려고 하는 거에 x를 두지 않아요. 무조건 여기 작년에다가 둬요. 왜냐면은 x 만약에 올해 남자 인원이 얼마게라고 문제에 물어봤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두면 되겠네 라고 시작하면은 문제가 엄청 복잡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그러니까 x를 올해 남자 인원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은 작년 남자에다가 x를 두고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요. 이해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표를 채우는 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올해 여학생 증가고, 자, 중간부터 볼게요.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었대? 400명이었대요. 어디다 채우면 돼? 작년 전체 인원이 400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뭔가요? 올해의 남학생 구하는 거네. 올해의 남학생 구하시오야. 여길 뭘로 두면 돼? 올해의 남학생 뭘로 두면 돼? 몰라. x를 여기다 두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x를 어디다 두면 돼요? 작년 남학생 여기다 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올해의 남학생 구하는 문제지만 작년에다 x를 둔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한 칸에 채울 수 있어. 뭘 채울 수 있어? 작년 여자 인원이 가능해요. 작년 여자 인원이 얼마일까? 400 그렇지. 얘가 나와야 돼. 400-x명이에요. 이해돼? 왜? 여기는 지금 x지만 만약에 전체 인원이 400인데 남자 인원이 150이야. 그럼 여자 인원이 얼마겠어? 250이겠죠. 그죠?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400에서 얘 뺀 게 여자 인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볼 거 여기 잘 봐요. 남자 인원은 어떻게 됐대요? 4% 증가야. 그치? 문제 다 본 거지? 알고 있는 거지? 남자 인원은 4% 증가야. 그러니까는 이 인원에 대한 4%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4%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 인원에다가 100분의 4를 곱하면은 이게 x 인원에 대한 4%야. 알고 있어? 이렇게? 여기다 100 곱한 게 4잖아. 4%잖아. 그러니까 100 곱하기 전 100분의 4를 얘기하는 게 얘에 대한 4%예요. 이 인원이 어떻게 됐대요? 증가했대요. 플러스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올해의 남자 인원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돼? x라는 인원에서 남자의 변화량 얘를 더한 게 올해의 남자 인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의 남자 인원이 얼마? 100분의 104x가 되겠죠. 이해돼? 우리는 바로 건너뛰고 계산을 하기도 해. 왜냐면 4% 증가니까는 여기서 어떻게 계산해? 곱하기 100분의 104를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증가감소 문제는 중간 단계를 거쳐온 거예요. 변화량을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 x 인원에 대한 4%는 이건데, 그치? 이걸 만들고 얘 1이잖아. 100분의 100이잖아. 그치? 여기에서 얘를 더한 게 올해 남자 인원이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내가 100분의 104x가 올해 남자 인원이다 라고 채울 수가 있게 된다고요. 됐나요? 다시 보죠.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6% 감소해요. 어떤 인원에 대해? 그러면은 여자 인원은 이거잖아. 이 인원에 대한 6%야. 어떻게씩 만들면 돼? 마이너스 9. 감소니까. 그죠? 감소니까 이거고 100분의 6% 됐나요? 이게 100분의 6이 6%야. 그지? 그리고 어떤 인원에 대해서 400-x 여자 인원에 대한 6% 감소가 여자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올해의 여자 인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작년 여자 인원에서 여자 변화량 100분의 6을 뺀 거,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94, 400 마이너스 X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6% 감소잖아요. 원래 6% 감소하면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94 곱하면 돼. 그게 올해 인원이야. 그치? 그게 변화량 단계를 한 단계 거친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 인원에 대한 6% 감소가 변화량이고, 이 인원에 대한 그래서 6%를 감소시킨 100분의 94가 올해 여자 인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채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뭐 줬어요? 얘가 키포인트예요. 작년에 비해서 4명이 감소했대. 어디다 어떻게 채우면 돼? 아니죠. 변화량이죠. 변화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래서 올해 전체 인원을 채울 수 있게 되죠. 얼마? 이런 표를 완성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식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야. 이제. 그치? 근데 얘 더하기 얘가 얘다 쓴 거야. 얘 더하기 얘가 얘다 쓴 거야. 그치? 얘 더하기 얘가 얘다 쓴 거예요. 그리고 얘 더하기 얘가 얘다도 쓴 거예요. 왜냐면 얘를 400-x로 뒀으니까는. 그럼 내가 안 쓴 식이 2개 남았어. 뭐야? 남자의 변화량 더하기 여자의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돼? 전체 변화량이 된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다고. 혹은 두 번째, 올해의 남자 인원 더하기 올해의 여자 인원이 올해의 전체 인원이다. 둘 중에 내가 식 하나를 골라서 쓰면 돼요. 어떤 게 더 편해 보여요? 그렇죠? 정상인이라면은 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량식을 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그래가지고 내가, 자, 나중에 가면은 시간 아까우니까 이런 표를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정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걸 정리를 하면서 상황을 이해해야 돼.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다 X를 뒀고, 세 번째는 변화량식을 사용한다가 포인트. 오케이? 왜? 얘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100분의 4, 약분 약분 됐어요. 100분의 4x, 남자의 변화량,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분의 6, 400 마이너스 x, 여자의 변화량을 합친 게 얼마다? 4명 감소가 된다. 이런 변화량식을 쓴 거예요. 남자의 증가된 인원 더하기 여자의 감소된 인원이 전체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만 풀면 돼요. 첫 번째 뭐 하면 돼요? 가로 풀기 전에 해요. 뭐부터 해요? 양변에 뭘 곱해요? 100을 곱해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 100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4x가 되고 여기다 100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다 좌변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니까 얘한테 분배예요. 그죠? 그럼 얘한테 분배하면은 4x, 얘한테 분배하면 얼마? 100이 약분될 테니까 마이너스 6 400 마이너스 x 이렇게가 된다고. 그치? 우변 깜빡하면 안 돼. 이거 중요해. 우변에다가도 뭐해? 양변에 100을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 얘만 살짝 풀어줄게. 마이너스 6 분배하면 얼마? 마이너스 2400. 마이너스 6 여기다 분배하면 얼마? 플러스 6x.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량 정리. 뭐랑 뭐 합쳐? 6x랑 4x 합쳐. 얼마? 10x. 그리고 마이너스 2400 1로 넘어와. 그러면 얼마? 아니죠. 마이너스 2400 1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 플러스 2400이니까 얘랑 합쳐지면 2000이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플러스 2400에서 400 빼니까 얘. 그래? 그러면 양변은 이제 뭐 하면 돼? 나누기 10. 그러면 좌변은 x, 우변은 10 나누면 200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뭐예요? 200이라고 쓰면 딱 틀려요. 이해돼? 이렇게? 자, 내가 구한 x 200은 뭐였어? 아까 작년에다가 x를 뒀잖아. 작년 남자 인원이 200명이라고 알아낸 거야. 여기서 이거 쓰면은 큰일 나. 틀려.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올해의 남자 인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x가 200이라고 구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0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분의 104 x가 올해의 남자 인원인데 x가 200이니까는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00 약분하면 104 곱하기 2니까 답이 얼마? 208명이 올해의 남자 인원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포인트 뭐였어? 구하는 거 조심. 만약에 올해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올해를 내가 맞춰서 구한다라는 얘기야. 됐나요? 이게 증가감소 문제.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정리됐으면은 다음 문제 풀어보자. 자, 같이 볼게요. 쉽지 않죠? 자, 괜찮아. 안 배워서 그래. 오케이. 지금부터 알면 돼. 17번. 얘는 어떤 문제냐면은 원가 정가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문제에 하나하나의 개념을 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치?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얘네들을 이거 근데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초등과정에서도 있을 거야. 근데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되죠. 자, 원가 정가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쌤이 장사를 할 거예요. 뭐를 팔아볼까? 사과를 팔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사과를 내가 만들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게 이게 장사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 돼. 그래서 쌤이 사과를 한 개 사왔어요. 얼마에 사왔어? 500원에 사왔어. 이렇게? 이게 뭐야? 얘가 원가예요. 원가. 줄임말이야. 이 사과의 원래 가격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500원에 사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팔아야겠지. 비싸게 팔아야겠지. 그래서 한 5,000원에 팔았어. 이게 뭐예요? 그렇죠. 정가예요. 정가도 줄임말이야. 내가 이걸 팔려고 정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됐어? 이걸 팔려고 정한 가격이야. 이렇게?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사기를 너무 많이 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인을 조금 했어요. 이렇게? 할인을 조금 했어. 그래서, 너무 싸. 4,5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팔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얘가? 할인된 가. 그래서 실제로 판매한 판매가예요. 내가 이 가격에 판 거야. 그치? 쌤은 그러면 이익을 얼마 봤을까요? 4,000원. 이익이 얼마야? 4,000원.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자, 이익은 내가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를 실제로 산 가격이 중요하죠. 그죠? 나는 이만큼 돈을 지불을 했으니까는. 그치? 이 가격은 이익이랑 상관이 없어요. 팔려고 했지만 실패했으니까는. 그치? 그리고 나는 이 가격에 판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 어떻게 돼?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될 식이 하나 있어요.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까먹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여준 거야. 아, 이렇게 사온 게 원래 가격인데 내가 이걸 얼마에서 판다고 정했는데 이게 정가인데 안 팔려서 실제 판매한 판매가가 거기에서 원가를 빼준 게 이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왜냐면은 이 이익을 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모든 원가 정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쌤이 그냥 여기서 플러스 4,500원을 붙였고 여기서 마이너스 500원을 붙였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원가에 대해서 10% 이익을 붙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10% 이익을 붙인 가격 어떻게 구하면 돼? 곱하기 100분의 10이 아니죠? 그죠? 100분의 10은 500원에 대한 500원에 대한 10%예요. 여기가 50원이야? 아니죠. 그죠? 그러면 10%를 붙인 금액 어떻게 구하면 돼? 곱하기 100분의 110을 하면 돼. 이 과정만 알고 있으면 돼. 다시. 어떤 애의 가격이 원가가 A1이야. 이렇게? 내가 여기에다가 30% 이익을 붙였어요. 플러스. 그럼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 100분의 130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30% 이익을 붙인 금액. 그게 얼마야? 그러니까 10분의 13에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이 계산법만 쓸 수 있으면 돼. 다시 몇 개만 연습해 볼게. 여기에다가 5 플러스 50% 이익을 붙였어. 계산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00분의 150.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3a 약분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100분의 150 약분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하나만 더. 플러스 70% 이익을 붙였어. 계산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00분의 170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할인도 할 수 있을까? 할인. 예를 들어서, A라는 원가에
20%를 할인을 했어. 그러면 내가 계산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00분의 80 곱하면 돼.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5분의 4의 A가 만들어지겠죠. 정가가. 아니, 판매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A에다가 하나만 더 해보자. 40% 할인을 했어. 계산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00분의 6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 마지막 심화 단계. 그러면 A에다가 내가 X% 이익을 붙였어. 그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우리 다 그렇게 계산한 거잖아. 그렇지? 내가 여기에다가 2X% 할인을 했어. 계산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2X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 할인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 계산법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원가, 정가, 판매가를 정해서 얘에서 얘 빼서 이익 만드는 걸 할 수 있으면 되고, 그치? 두 번째는 내가 이런 거 몇 퍼센트 이익, 몇 퍼센트 감소 이걸 붙였을 때 계산법만 알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하면은 이렇게 정리해. 원, 정, 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이렇게 원가, 정가, 판매가를 얘기하는 거야. 왜? 얘를 정리하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아니죠. 이 세 개를 정리하면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이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익을 구할 수 있으면은 거의 99% 문제가 다 풀려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17번을 어떻게 풀렸는지 보여줄게요. 첫 번째. 자, 빨리 봐봐요. 어떤 상품을 문제 읽으면서 보여주는 거야. 어떤 상품을 원가가 나오자마자 내가 뭐래? 얘를 써요. 됐습니까? 이렇게 요걸 써.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야.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30% 이익을 붙였네가 시작이야.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 비싸졌겠지. 그지? 파는데 어떻게 됐어? 팔리지 않았어.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팔리지 않아서 200원을 할인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 한 거에다 뭐 한 거야? 마이너스 200원. 200원 할인은 그냥 마이너스 200이죠. 됐어? 이거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 키포인트가 뭐예요? 400원의 이익이 생겼다예요. 나는 그러면 어떤 식을 쓰면 되냐면은 이익이 400원임 이런 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때에 뭘 구하시오예요? 원가를 구하시오예요. X를 내가 어디다 둬요? X를 어디다 둬? 원가에다가 둔다란 얘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X를 원가에다 두자. 왜? 원가 구하는 문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 보자. 원정판을.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계산 어떻게 해? 곱하기 100분의 130.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정가가 10분의 13x가 정가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원가를 x로 뒀더니 30% 이득을 붙였잖아요. 곱하기 100분의 130 한다고. 그러니까 정가가 얘. 됐어? 이렇게? 근데 정가에서 안 팔려서 어떻게 했어? 200원을 할인했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10분의 13x에서 왜냐면 200원을 빼준 거죠. 왜냐면은 얘는 x1이에요. 10분의 13x1이야. 가격이라고. 거기에다가 200원을 빼줬다가 되는 거예요. 얘가 판매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익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3x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x. 그렇죠. 굿. 됐어? 10분의 13x 마이너스 200이라는 판매가에서 뭐 해주면 돼? 원가를 빼주면 돼. 이게 내가 본 이익이에요. 이익을 만든 이유 뭐예요? 키포인트가 뭐야? 이익이 4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이익이잖아. 그치? 이익 400원이다 라는 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는 여기는 얘를 계산하면 10분의 13x에서 x를 빼버릴까? 이거 가능하죠? 그죠? 얘 10분의 10x니까 얼마? 10분의 3x 마 200 요로 이항 가능한가? 그러면 얼마? 600이 되겠죠. 그죠? 자, x만 남기고 싶어. 내가 양변에 뭐 해주면 돼? 아니죠. 10을 곱하는 게 아니죠. 나누기 10 아니죠. 어떻게 해요? 10분의 3. 10분의 3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어떻게? 내가 양변에 3분의 10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x만 남을 거 아니야. 우변에도 3분의 10 곱한다고. 그러면 약분해서 좌변이 얼마? x만 남을 거고, 우변은 3 약분하면 얼마? 200이니까 200 곱하기 10, 그래서 얼마? 200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다? 2000이다. 이걸 구한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리해보고 정리됐으면 18번 시작. 자, 풀 수 있겠지만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법을 일단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자, 이제 왜냐면 우리는 방정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여서 그래요. 도형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기본적인 도형 지식만 있으면. 자, 높이가 4인 사다리꼴인데 뭘 줬냐면은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의 비가 4대 7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얘는 4라고 쓰면 안 돼. 길이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b는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낼게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2학년 2학기에서도 도형 파트 배울 텐데 이 길이랑 똑같이 쓰면 헷갈려서 그래. 됐어? 그러면은 얘와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다? 4대 7이다. 이렇게 준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4대 7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4대 7은 더할 수가 없어요. b끼리는 더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야. b를 왜 더해? 길이랑 길이는 더할 수가 있지. 그치? 근데 b랑 b를 더하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의 b를 4대 7의 b를 유지하면서 길이를 막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뭐냐면은 자, 비례상수를 붙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여기다가 같은 문자를 곱하는 거야. 얘를 4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4x라고 생각하고 같은 비례상수 여기는 7을 어떻게 바꿔줘요? 7x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4x와 7x는 4대 7의 b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얘네들은 더 이상 b가 아니에요. 4x라는 길이 7x라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러면 나는 이제 얘네들을 더하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 어떻게 하는 거야? 아랫변 더하기 윗변 얼마? 4x 더하기 7x가 되는 거죠. 얼마요? 11x. 거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높이.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통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넓이죠? 넓이가 얼마다? 66이다 라는 방정식을 썼어야 돼요. 방정식 썼나요? 이제 초딩 계산식 찌끌찌끌 하면 안 돼. 요런 식 계속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얘의 넓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넓이는 66이다 라는 식을 쓸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시켜요? 약분시키면서 푸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고. 그러면 얘는 얼마야? 22x가 66이니까는 x는 얼마다? 22로 나누면 3이다. 그러면 x가 3이라는 얘기는 뭔 말하는 거야? 비례상수가 3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윗변의 길이가 얼마야? 4x가 아니라 12가 되는 거죠.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야? 7x가 x가 3이니까는 21이 된다. 이런 문제예요. 거기서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자, 했나요? 답 얼마? 4 나오면 되죠. 그거 잘했습니다. 빨리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비례식 모양으로 된 방정식 풀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비례식 푸는 방법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뭐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그치? 그래서 얘랑 얘 곱하면은 2x-5는 뭐랑 같아야 돼? 얘랑 얘 곱한 거 3x-3과 같다라는 식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가로니까 분배하면은 2x-10이 되고 얘 분배하면 얼마? 3x-9가 돼. 그치? 3x 율로 넘겨보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x 10 마 11로 넘겨보자. 그러면 얼마? 1이 나오겠지. 그래서 x는 얼마?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구한 이 해가 뭐래요? 마이너스 ax는 4의 해랑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돼? 얘 해가 얘 해니까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 됐어?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얼마? 그냥 a가 나오고 a가 4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1-3번 해보죠. 시작. 답 얼마? 6이에요. 자, 봅시다. 빨리 보세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자, 방정식을 하나를 주고 방정식을 하나를 주고 두 방정식의 해가 같대. 그렇다는 얘기는 x값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얘부터 풀어보죠. 분수가 나왔어. 뭐 해야 돼?
통분하면 절대 안 돼요. 방정식인데. 그치? 양변에 뭘 해요? 최소 공배수를 곱해요. 얼마 곱할 건데? 양변에 6을 곱할 거야. 그러면 좌변에도 6을 곱하는 거고 우변에도 6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여기에다가 6이 분배되겠죠. 그죠? 여기다 6 곱하면 얼마? 약분하면 3이니까는 3이 남고 3-x 이렇게가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한테 6 곱하면은 얼마? 마이너스 6 약분되니까 얼마예요? 14가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은 우변에다가도 6을 곱해야겠지.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해야 되니까는. 그럼 곱하면 얼마? 3이랑 얘 약분돼서 2니까는 2를 여기에다가 분배해준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분수니까. 그래서 2가 2x 플러스 1에 곱해진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가로 빠르게 풀어보면은 얘부터 풀면 얼마야? 9 마이너스 3x 마 14는 그대로 얘 2 분배 풀어주면 얼마? 4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뭐 하면 돼? 2항 4x 1로 넘겨요. 그러면은 4x 마 4x로 넘어가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7x 바로 합칠 수 있습니까? 마삼 마사 이렇게. 자 그러면은 9랑 14를 합치면 얼마? 마이너스 5 얘를 여기로 넘기면 되겠네요. 플러스 5 됐어? 그럼 플러스 5 넘어가면은 얘랑 합쳐져서 얼마? 7이 나온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7로 나누면은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 할 수 있어요? 마 7로 나누고 마 7로 나누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방정식의 해도 마이너스 1이겠죠. 안 풀어도 돼. 뭐 해보면 돼?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먼저 대입해보죠. 그럼 첫 번째, 2, a,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꼴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얼마? 플러스 1로 바뀐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도 x에다 마이너스 1이 대입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까 17이랑 합쳐서 얼마? 14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 됐어? 그러면 뭐가 된 거야?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 거야. 풀면 돼요. 자, 요건 괄호 안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양변에 뭐부터 해줘? 2를 나눠. 그러면 좌변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A 풀 1. 오른쪽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7. 1 2항 하면은 A는 얼마?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음 정리됐으면 넘어가서 2번 시작. 자, 나왔나요? 답 얼마?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빨리 집중. 자, 첫 번째. 빨리 봐보세요. 뭐 틀렸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정할 수가 있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푸는데 뭔 짓을 했어? 3을 K로 잘못 본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어떤 걸 푼 거냐면은 얘를 푼 게 아니라 3 대신에 K를 본 거죠. 그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5x 3 대신에 마이너스 K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여기는 얘가 이건데 가로 그냥 풀어볼까? 그러면 얼마? 2x 마이너스 2. 얘는 이걸 풀었다란 얘기야. 3 대신에 K를 봤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해가 뭐가 나왔대? 이게 나왔대. 마이너스 1이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 방정식을 푼 거죠? 얘 해가 얘죠? x자리에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5. 얘는 그대로겠죠? 요렇게 마이너스 k.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네. k를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그냥 둡시다. 마 k.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이 합친 거 마 4. 그리고 마이너스 5, 1로 넘어오면은 플러스 5잖아. 마 4 플러스 5 얼마야? 1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 k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푼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2-3번 시작. 자, 빨리 큰일이죠. 빨리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빨리 찾아요. 자, 2-3번. 빨리 보세요. 내가 제대로 보면서 뭘 잘못됐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문제 정확하게 꼼꼼히 읽으세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해가 x는 1인. 해가 이거인 방정식이 얘예요. 맞아? 이렇게 좋은 거야. 문제에서 그렇게 써있어. 해가 x는 1인 방정식 제 라고 되어있어요. 첫 줄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해가 얘야. 뭐 할 수 있어? x에다가
1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 해가 얘니까. 그치? x에다 그러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식이? 얘는 빨리 대답해. 2.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a 그대로겠죠. x에다만 1 대입하는 거니까 답이 x가 1이니까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갑자기 뭐가 됐어?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네? a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a가 뭔지. 그러면은 얘 2항에서 풀면 2항하면 얼마?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로 2항하면 4 마이너스 2 얼마? 2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 식은 뭐였냐면은 얘가 아니라 a 값을 구해버린 거야. 2x 자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얼마야? 플러스 2는 4. 애초에 처음 방정식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뭐를 한 거야? 4를 잘못 봤어. 그치? 4를 잘못 봤어. 뭘로 잘못 봤어? 몰라. 이걸 바꿔보죠. 4를 A로 잘못 봤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는 4를 뭘로 잘못 봤게 이런 문제니까는 A가 뭐게 이런 문제로 바뀐 거야. 됐나요? 그러면은 4 대신에 A로 바꿔봅시다. 왜? 원래는 2x 플러스 2는 4라는 식인데 얘를 잘못 봤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잖아. 이런 걸로 잘못 봤다라고 치자고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풀었더니 그랬더니 답이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3이 답이 나왔다. 얘 해가 이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네. 얘 해가 얘니까. 이해됩니까? A 두면 안 되는데 A가 있으니까 뭐 B 같은 걸로 뒀어야겠죠. 자, 아무튼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여기 얼마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얼마다? A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런 문제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3-3번 시작. 자, 3-3번 같이 보죠. 자, 문제에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는 x만 문자야. 이렇게? 그러면 m은 뭐예요? m은 숫자예요. 그냥 상수항 취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는 x만 문자야. 나머지 막 여기 m이 있건 a가 있건 k가 있건 다 숫자 취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내가 뭐 하면 될까? 4분의 1을 분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 양변에 내가 4를 곱하면 돼요. 바로 없어지거든요. 분배 안 해도. 그치?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좌변에다가 4를 곱하면은 여기에 먼저 4가 분배가 되겠네. 이해돼? 그럼 여기다 4 곱하면 얼마야? 아니죠. 4 곱하면은 4가 없어지니까 x 플러스 3m이 되겠죠. 그죠? 뭔지 알겠어? 양변에 4 곱하는 거야. 이쪽 좌변에 전체에. 그러니까 4를 여기다 분배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를 여기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우변에도 4를 곱하면 얼마? 4x 이렇게가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하니까 같다. 자, 그러면은 얘를 풀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은 4x를 요로 2항. 그러면 얼마야? 마 3x 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4x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상수항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러면 걔를 오른쪽 우변으로 넘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m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는 하고 풀면 답이잖아. 내가 양변에 뭐 하면 돼? 마이너스 3을 나눠줘요. 그죠?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3 나누면 얼마? x가 되고 우변을 마이너스 3 나누면 잘 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을 나눈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풀 수 있죠? 약분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약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3을 나눌 거니까는 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고 분배를 넣어도 돼요. 이해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나눴어. 이거 얼마야? m이 되겠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눴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된다. 됐어요? 그러면 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예요. 방정식의 해가 뭐야? m-4가 해야. 됐어?
n-4가 해인데 해가 뭐가 나와야 된대? 음의 정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는 n-4가 음의 정수여야 돼. 어떤 것들? 마 1, 마 2, 마 3, 마 4 이런 것들이 음의 정수잖아. 그치?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자연수 m이 누구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m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를 내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자연수니까 뭐예요? 1, 2, 3, 4, 5, 6 걔네들. 그치? m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3 되네? 맞네? 그치? 1 답이 맞음. 됐어? m에다 2 넣으면 어떻게 돼? 마 2 되네. 음의 정수 되네. 그치? 그러면은 자연수 2도 맞음. m에다 3 넣으면 마이너스 1 돼. 3도 맞음. m에다가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4 0. 0은 음의 정수가 맞아 아니야? 0은 아니에요. 0은 그러면 양의 정수인가? 아니에요. 0은 뭐예요?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님. 이렇게 그냥 정수. 됐어? 그래서 가능한 n값은 이거밖에 없겠네. 왜? 이거보다 큰 값 넣으면은 5, 6, 7 막 이런 거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양수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해가 음의 정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m 찾기 이런 문제고 얘네들을 합치시오 이런 문제가 돼서 답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넘어가죠. 원가정자 4번 시작. 빨리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빨리 보세요. 잘 보고 내가 왜 틀렸고 뭐에 막혔는지 찾아봐요. 자, 4번 원가가 어쩌고 나오자마자 이걸 정리한다고 원정판. 그리고 얘네 너무 가까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정리하기 힘들잖아. 조금 떼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원가 정가 판매가를 내가 정리할 거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줄 원가에 60% 이익을 붙여 어떻게 하는 거야? 원가에다가 60%의 이익을 붙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됐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정했는데 안 팔렸나봐. 735원에 할인했어. 자, 그러면 정가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735원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퍼센트 계산이랑 그냥 원 계산은 달라요. 그냥 원 계산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퍼센트 계산은 어떻게? 곱하기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원가의 35% 이익을 얻었다 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 이익부터 구해볼게요. 원가 구하는 문제죠. X 내가 어디다 두면 돼? 여기에다가 두면 되겠지. X를 원가로 둘 거야. 얘 구하는 문제야.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원가의 60% 이익을 붙였어. 그래서 어떻게 해? 곱하기 100분의 169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계산을 하면 약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야 결국에? 5분의 8x가 정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야? 5분의 8x에다가 735를 빼준 게 판매가야. 그러니까 얼마? 5분의 8x 마이너스 735원 얘가 판매가가 되는 거죠. 이 원정판을 정리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익 구하기 위해서요. 그죠? 자,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에서 얘 뺀 게 이익이라고. 그치? 그러면은 바로 빼볼게. 5분의 8x에서 5분의 5x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빼면 얼마야? 5분의 3x 마이너스 735.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됐나요? 이게 뭐예요? 이익. 됐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식을 쓰면 돼? 이익이 어쩌고 저쩌고가 됐다. 이런 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거를 뭘 줬냐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원가의 39%라는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원가가 뭔데? X의 39% 뭔데? 100분의 39. 원가의 39%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구한 얘가 이익이잖아. 그치? 이익이 어떻게 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익이 원가의 39%다. 라고 식을 썼다란 얘기야. 됐어요? 이게 이익식. 할 수 있겠습니까? 요 식이 맞았어야 돼요. 됐나요? 푸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한번 같이 해보죠. 첫 번째. 뭐 할까요? 양변에 시원하게 100을 곱해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분배되겠지? 그러면 얼마? 100 곱하면 약분해서 20, 얘 곱하면 얼마?
60x. 여기다 100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7, 3, 5, 0, 0이 되겠죠. 그죠? 자, 우변에다 100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분배하는 거 아니야? 곱하기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다 100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39x가 된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39x 이쪽으로 2항. 그러면 얼마야? 에? 마이너스 39x니까는 바로 계산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21x가 되고, 그지? 그 다음에 73,500원 넘어오면은 73,500원.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21로 나눠. 그치? 그러면 얘를 21로 나누는 거야. 자, 우리 나누기 더 이상 7, 3, 5, 0, 0 쓰고 요런 세로셈 쓰지 맙시다. 이렇게. 나누기는 그냥 나누기 21 분모에다 쓰고 약분 치면 돼요. 이렇게. 그게 더 편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21로 나눠서 좌변은 x. 여기는 우변은 21. 뭘로 나눠 떨어질 것 같아? 자, 8, 5. 일단 3으로 쳐볼까요? 3, 7에 21. 그러면은 여기가 3, 2, 6, 3, 4, 12, 3, 5, 15, 0, 0. 이렇게 내. 7로 왠지 나누어 떨어져야 돼. 7 나눠. 그러면 7, 3, 21, 7, 5, 35, 0, 0.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로셈 나누기 웬만하면 이제 쓰지 않는다. 나누기 21은 이렇게 해서 약분 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원가가 3,500원이다. x는 3,500 또 쓰면 안 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 3,500 단위 붙여준다. 이게 답이다. 할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다음 넘어가서 거속시 5번 시작. 자, 한번 같이 봐봐요. 선생님이 기차 문제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5번. 자, 기차 문제인데 거속시 문제에서 따로 떼어낸 기차 문제예요. 일단은 얘는 뭐가 주어졌냐면은, 자,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5번이랑 5-1번은 문제가 잘못 나왔는데, 5-2번, 5-3번 봐봐. 문제 제일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일정한 속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얘가 포인트예요. 뭔 뜻이야? 기차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상황에서 기차 속력을 구하던 이 상황에서 기차 속력을 구하던 걔네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속력이 항상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포인트야. 일정한 속력. 됐어? 자, 그러면은 개념부터 보면은 첫 번째. 자, 그러면 얘기해봐요. 속력은 어떻게 구해? 속력은 바로 나와야 돼.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됐어? 거속시 이거 이제 그만 써요. 이렇게 바로 그냥 튀어나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0.1초 만에 나와야 돼. 이렇게 이거 연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나는 기차가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기차의 속력만 구하면 되는데 속력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만 알면 돼? 시간이랑 거리만 알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미 너네는 다 알고 있어. 시간은 문제에서 대놓고 줄 거고요. 거리 구하는 방법 다 알고 있죠.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터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기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 이렇게 그러면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은 얼만큼의 거리를 이동해야 되게를 내가 알 수 있으면 돼. 그럼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는 처음 시작 어디야? 기차의 머리가 딱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기차가 꼬리까지 다 빠져나와야 돼. 여기 끝이라면은 꼬리까지 다 빠져나오는 게 이게 완전히 통과예요. 머리가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꼬리가 다 나올 때까지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란 얘기야. 그러면 기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기차의 머리를 기준으로 잡아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지 완전히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가 완전히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터널의 길이만큼을 이동을 하고 지 길이만큼 더 이동해야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응용 문제, 심화 문제들 볼게. 만약에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완전히 안 보였을 때 기차가 완전히 안 보였을 때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언제부터 완전히 안 보여? 그렇죠. 꼬리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부터 기차가 완전히 안 보이죠. 그죠? 완전히 안 보였을 때 거리 구하기야. 언제까지 안 보여? 머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야? 여기서 머리가 나오기 전까지. 이때까지가 뭐야? 기차가 터널 안에 있어서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의 거리.
그치?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기준 뭘로 잡으면 돼? 머리를 잡아요. 기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차가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의 거리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요 거리 얼마야? 터널. 그치? 에서 기차 길이를 빼면은 그게 완전히 안 보였을 때에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말고 몇 가지 심화 유형이 있는데 더 볼까? 첫 번째, 한 지점 통과. 기차가 있는데 어떤 딱 한 지점을 통과를 하려고 해. 이렇게? 그 지점 통과. 이렇게? 그 지점 통과. 그러면 그 지점을 통과하기까지 이동한 거리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리가 닿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지점을 통과하는 거야? 꼬리가 나왔을 때까지 이렇게 이동하면 얘가 한 지점을 통과한 거죠. 이동한 거리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한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 얼마? 기차의 길이. 됐어? 마지막 최고 심화 문제. 기차가 하나의 기차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의 기차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둘이 마주쳐서 완전히 엇갈리기 위한 거리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기차가 일로 가는 기차가 여기 있는 이 기차랑 이렇게 만났을 때가 이게 뭐야? 얘네들이 마주치기 시작하는 순간 이때부터 완전히 마주치기 뭐야? 지나갈 때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딱 맞닿았을 했을 때가 마주치는 거. 기차 하나를 두고 하나만 옮겨볼게.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가면 돼? 여기까지 이동해서 꼬리끼리 맞닿으면은 이러면 완전히 둘이 엇갈린 거죠. 이게 두 기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와서 완전히 엇갈릴 때까지의 거리가 돼요. 그러면 이때의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얘부터 얘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마주쳐서 지나가기 위한 거리는 얼마야? 기차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가 완전히 마주치기 위한 거리예요. 자, 이런 거리 구하는 방법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속력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왜? 내가 거리를 구했어. 근데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문제에서 주어졌어. 이렇게 쓰면은 속력이 된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거리랑 시간을 정리해서 속력만 만들 수 있으면 돼. 자, 문제 푸는 걸 보여줄게요. 그래서 5번 같은 거 문제 어떻게 푸냐? 속력을 왜 줬네? 얘는 속력을 줬어? 5번. 초속 20m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 길이가 얼마? 8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기차가 다리에 딱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부터, 그치? 기차의 꼬리가 완전히 빠져나오면 이게 완전히 통과죠. 그죠? 그러니까는 기차가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한 거리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 완전히 빠져나온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는 기차 길이 구하는 건가요? 기차의 길이를 x로 두죠. 자, 완전히 빠져나가기 위한 거리 얼마예요? 800 플러스 x가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한 거리. 됐어? 이렇게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걸렸대? 46초가 걸렸대. 시간.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시간 좋네. 그치? 시간이 얼마야? 46초야. 단위도 써줄까? 여기 초고, 얘는 미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얘의 속력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여기다 찍 그으면 속력이네. 됐어? 시간분의 거리니까는.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속력이 얼마가 나왔다? 초속 20m다. 자, 20 초속 미터. 자, 여기 있는 얘가 미터고 얘가 초니까는 지금 단위가 딱 맞고 있는 상황이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방정식이 어떻게 푸는 거예요? 헷갈리면 살짝 정리할까? 46번에 800 플러스 x가 20이다. 이런 식이야. 뭐부터 해야 돼? 46 곱해. 그러면 왼쪽 뭐가 남아? 800 풀 x. 오른쪽 뭐 남아? 46 1로 곱하면은 92인가요? 920. 그럼 뭐 하면 돼? 800 2항. 그러면 x는 얼마? 120. 그러면 이렇게 쓰면 답이 아니죠? x가 뭔데? 기차의 길이. 그러니까 답이 얼마? 120m다. 이렇게 가다 온다는 얘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5-3번 시작.
5-3번. 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굳이 그림을 이렇게 안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일단은 어떤 일정한 속력을 달리는 버스가 있는데 800m의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대요. 그럼 버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다 나왔을 때 이제 완전히 통과잖아. 그러니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뭐 정리하라 그랬어? 거리를 정리를 한다고.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 버스가 움직인 거리 얼마야? 버스의 길이 구하는 거죠? 얘 X로 잡아야겠네요. 그죠?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 800 더하기 X. 이게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그 다음에 뭐 정리한다고? 밑에다 정리한다고. 시간을. 됐어? 이렇게? 시간이 얼마 걸렸대? 줬잖아. 800m를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50초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랑 이것만 정리할 수 있으면 돼. 왜? 여기다 뭐 하면 되니까. 가운데다가 짝대기를 쫙 그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시간분의 거리. 뭐예요? 이게 속력이에요. 이 자체가 속력이라고. 근데 일정한 속력이니까 두 번째 상황에서도 같은 속력이 나와야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80초가 걸렸어. 마찬가지. 버스가 여기를 해서 여기까지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린 걸 이 두 번째 상황을 준 거야. 얘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 1310 플러스 X. 왜? 터널의 길이 플러스 기차의 길이만큼 이동해야지 완전히 빠져나가니까. 그치? 그러면 요만큼이 이동한 거리고 걸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대요? 80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어? 여기다가 이런 뭐야? 시간분의 거리. 이게 뭐예요? 속력이에요. 근데 문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일정한 속력. 이 버스는 항상 속력이 일정하다고. 이 상황에서 나온 얘의 속력과 이 상황에서 나온 얘의 속력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쓰면 식이 끝이란 얘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내가 1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뭘까요?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돼요. 80과 50의 최소 공배수 얼만데? 400. 시원하게 곱해보죠. 그럼 양변에 400을 곱할 거야. 여기다 400을 곱할 거야. 그러면 얼마야? 약분해서 뭐가 남아? 8이 남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8이니까 어떻게 돼? 8을 여기다 곱한 거야.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 8 곱하기 800 플러스 X. 이게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400 곱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약분하면은 5가 되겠지. 5를 여기다 곱한 거야. 조심해야 돼. 분수 1310 플러스 X가 하나의 분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5를 곱한다고 어떻게 돼? 5 곱하기 1310 플러스 X. 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분배. 자, 그러면 여기는 얘 얼마? 6400. 그리고 여기는 8X. 여기는 얘 분배하면은 5, 0, 5, 5, 3, 15, 5, 2는 6. 맞나? 이렇게? 그 다음에 5 분배하면은 5X. 됐어요? 그러면 5X 1로 이항하면 얼마야? 대답해. 빨리빨리 계산해. 800이 5야. 얼마? 3X가 되는 거고. 얘 6400 1로 이항하면은 6400을 빼면 되니까 얼마예요? 150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변 뭐예요? 3나눠. 그러니까 X는 얼마? 50.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야. X 구하는 거 맞나요? X. 기차의 길이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답이 얼마예요? 50m다.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다음 넘어가서 6번 시작. 소금 문제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기억나죠? 자, 대답해봐요. 소금은 100분의 농도. 이러면 큰일 나. 생각이 안 나면 큰일 나.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이렇게. 빨리 이거 모르면 집에 못 가요? 이렇게 소금은 써놓지 마. 빨리 계속 연습해.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써놔도 되는데 그걸 계속 써놓고 보고하잖아? 못 외워. 써놓고 보고하고 써놓고 보고하고 이러면 결국에 다음에 또 못 외워. 자동으로 막 나와야 돼.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자, 6번 한번 보여줄 테니까 봐봐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봅시다. 어떻게. 일단 첫 번째 뭐 하라고? 상황 정리. 그냥 문제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쭉 그거를 그림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으면 돼.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줄게요. B컵 빼고 할게요. 뭐만 있으면 돼? 농도랑 양만 그리면 돼요. 됐어? 자, 첫 번째.
10%의 소금물 600g에서야 어떻게 시작해? 이렇게 시작해요. 10%의 소금물 600g에서 이걸 정리한다고. 농도랑 양이 필요해. 됐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뭐 했어요? 소금물을 조금 퍼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뺐다라는 얘기죠. 몇 퍼센트짜리를 뺀 걸까? 소금물을 그대로 펐잖아. 몇 퍼센트짜리를 푼 거야? 그대로 농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야, 우리 음료수 같은 걸 마셔요. 우리가 음료수를 이만큼을 마셨어. 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농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10%짜리를 그대로 퍼낸 거예요. 그치? 그걸 얼마 퍼냈어? 몰라. 일단 그냥 비워놓자. 됐나요? 10%짜리 이만큼 퍼냈어. 그 다음에 퍼낸 양만큼 뭘 했어요? 퍼낸 소금물의 만큼 물을 넣었어요. 됐어? 여기에다가 뭘 한 거야? 물을 넣은 거야. 물은 소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0%예요. 물을 얼마만큼 넣었어? 얘만큼 집어넣었어. 그치? 그러니까 얘도 몰라. 일단 잠깐 비워놓을게요. 됐나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0%의 그 소금물을 퍼내고 그만큼 물을 채워줬죠. 전체 양이 지금 얼마일까? 현재. 전체 소금물의 양이 600g 유지야. 빨리 이해해야 돼. 대답해야 돼. 쌤 말하는 거 따라와야 돼. 이거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물 600g에서 얼마만큼을 뺐는데 물을 그만큼 다시 채워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 양이 얼마야? 600이 유지가 되었다고. 이해됐습니까? 농도는 조금 달라졌겠지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거기에다가 뭐를 했어요? 4%의 소금물이 조금 더 섞었네. 4%의 소금물이 조금 더 섞었네. 얼마 섞었어? 몰라. 이렇게? 몰라. 그랬더니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됐다? 6%의 소금물 800g이 완성되었다. 까지가 상황 정리예요. 쌤이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개념을 넣은 거 없어. 그냥 읽으면서 그대로 쓴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퍼낸 소금물 얼마게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x로 두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여기가 그러면 얼마일까? x가 되겠지. 왜? 퍼낸 소금물만큼 물을 넣었다니까는. 됐어요? 그러면 요 양이 얼마일까를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얘의 양이 얼마일까? 200이겠죠. 이해돼요? 왜? 다시 600에서 걔네들이 x 펐어. 그치? 물을 x 다시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600g 상태야. 거기에다가 나는 얘를 집어넣었다고. 얼마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만들어진 게 얼마야? 800이 만들어진 걸 보니까 얘를 얼마 넣은 거야? 200을 넣었네. 까지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상황 정리예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요걸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상황 정리가 끝났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무조건 소금을 풀기는 2단계예요. 상황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뭐 하면 돼? 소금식만 쓰면 돼요. 진짜 엉망이죠? 빨리 진짜 집중해. 상황 정리를 하고 소금식만 쓰면 돼. 왜?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빠졌을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추가가 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추가가 된 게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다 라는 소금식을 쓴다라는 얘기야. 됐어? 주의할 게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얼마일까? 불러봐. 소금은 100분의 10 곱하기 600. 됐습니까?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빼기. 왜? 퍼냈으니까 소금이 덜어나갔겠지. 얼마만큼? 여기 있는 소금만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얼마? 100분의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됐어? 빨리 계속 말하면서 연습한다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치?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안에 소금이 추가가 되겠죠? 자, 물 안에 소금 얼마 들어있어? 없어요. 0이에요. 이해돼요? 자, 물이 추가됐다는 총양은 변화가 되지만 소금의 양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소금식 쓸 때는 제외야. 이렇게 신경을 안 해도 돼. 안 써도 돼. 이해됐습니까? 0 플러스 0인 거죠. 소금이 안 들어갔으니까. 에다가 4% 소금을 200g 섞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섞였겠죠. 됐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얼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가 된다고.
이렇게 한 게 소금을 얘 소금에서 얘 소금 빠지고 소금을 이만큼 집어넣은 게 최종 비커 안에 있는 얘의 소금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의 소금량 얼마? 100분의 6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야. 원래 계산하기가 불편하면은 100을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100 곱하죠. 이렇게. 자, 양변 100 곱할 거야. 그러면 좌변에 100을 곱한, 이거 제외. 좌변에 100을 곱한다는 거는 여기다 100을 곱하는 거야.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여요? 어디에 분배가 돼? 여기에 분배가 되겠죠. 그죠? 우변에 100을 곱할 거야. 됐어? 왜냐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변을 떼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좌변에 100을 곱하면은 찍이 되겠네. 분배돼서. 이해돼? 그럼 앞에서부터 정리. 우변에 100 곱하면은 얘가 찍. 왼쪽부터 정리 얼마? 6000. 그죠? 그 다음에 빼기 10x.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 플러스 4 곱하기 200. 얼마? 800. 됐습니까? 이렇게. 100에서 100 곱해서 얘가 없어졌죠? 6 곱하기 800 얼마?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1차항이 얘밖에 없네. 마 10x. 그리고 얘네들이 더한 거 6800. 1로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6800. 그럼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000. 됐어? 양변에 뭐예요? 마이너스 10 나눠요. 그러니까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0 나누면 200. x가 200이었네요. 이해됐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